아이들 엄마와 모여 수다 타임을 갖는 미즈키. 특히나 히카루의 엄마 오오미야와 친한 듯 보입니다.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던 오늘 외출. 미즈키는 집에 들어오자 태도가 싹 바뀌어 버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 아야네에게 손찌검을 합니다. 하지만 딸을 때리는 그녀 역시 기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다음날 아야네가 TV를 보다가 실수를 하자 그녀는 다시 짜증스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오늘도 오우미야와 만나게 된 이들 모녀. 히카루 역시 개구쟁이 아이라 그런지 마구 뛰어다니는데요. 그러다 엄마에게 한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아야네가 겪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훈육이었죠. 한편 초등학교 교사인 오카노는 반 아이인 간다에게 편지 하나를 부모님께 전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집에 갈 시간인데도 집에 가지 않는 간다에게 인사를 하며 떠나려는데 그의 손짓 하나에도 간다는 크게 놀라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치매에 걸린 한 할머니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녀는 슈퍼에서 돈도 치르지 않고 물건을 집어오는 등 꽤 심한 치매 증상에 시달리는 듯 하지요. 그런 그녀의 낙은 언제나 등굣길에 그녀에게 인사를 하며 떠나는 히로야라는 아이를 보는 것. 그녀는 언제나 히로야를 착한 아이라 이야기해주지요. 한편 미즈키네 집은 오늘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아빠를 보고 싶어하는 아야네의 투정에 미즈키는 언제나처럼 손찌검을 가하게 되죠. 다음날 다시 아야네와 외출하게 되는 미즈키. 오늘도 언제나처럼 아이 엄마들과 만나게 되는데 쿠키를 가지고 티격태격하던 아이들이 쿠키를 쏟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질책하는 아이들의 엄마. 다시 초등학교로 넘어온 장면. 오카노는 우연히 운동장을 들여다보다 오늘도 간다가 집에 가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시 간다에게 말을 붙이는 오카노. お昼は家帰んないの? 배가 고파 보이는 간다를 데리고 라멘집에 데려갑니다. 그제서야 간다의 집안 사정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죠. お父さん何してんの?いつも寝てる。あとパチンコに行ってる。 그런데 하루는 비가 장대같이 쏟아붓는데도 집에 가지 않는 간다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빠가 5시까지는 집에 오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는 간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간다는 꽤 많은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았지요. 1位はサンタさんが来ないんだ。僕が悪い子だからサンタさんが来ないって言うんだ。 오카노는 그런 간다를 직접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서 아빠를 보자마자 얼어붙는 듯한 간다. ゆうたくんご飯食べてますか? 걱정스러운 마음에 간다의 끼니를 잘 챙겨주는지 묻지만 오카노는 간다를 구해주기 위해 작전을 짭니다. 경찰을 학교로 불러 가정폭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오카노. 하지만 그저 고개를 가로젓는 간다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미즈키의 이야기. 미즈키는 신발 밑창이 벗겨져 넘어진 아야네에게 염려보다는 짜증스러운 태도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이어 오우미야는 이런 말 하나를 남기죠. 水木さんってさ、あやねちゃんの頭撫でないの？え？見たことないよ。
그리고 치매 할머니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옵니다. 길에서 이상 증상을 보이는 히로야를 집으로 데려온 할머니. 둘은 다정한 가족처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각각의 이야기와 문제가 있는 이 세 명의 아이. 이들이 맞이할 결말은 과연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영화는 일본의 베스트셀러 도서를 원작으로 한 일본 영화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에게 학대받거나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먼저 미즈키와 아야네의 이야기에서 보듯 이 영화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비교적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아야네를 걱정하는 마음과 이상행동을 하는 미즈키에게서 관객들은 자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폭력을 휘두른 뒤 보여지는 미즈키의 반응을 보면 그녀 역시 폭력이라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떡밥을 던지며 그녀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던 당위성에 대해 영화는 보여줍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그녀의 폭력적인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지만 말이죠. 또한 오카노 선생님과 간다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양아버지의 폭력이라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경찰을 대동한 가정폭력 조사 때 간다는 옷을 벗거나 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인 신체 폭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간다가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위생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는 점, 언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등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간다는 집에서 꽤 방치되고 있었고 폭력에도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을 겁니다. 오카노는 이때 용기를 내어 중재를 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지요. 세 번째는 장애를 가진 히로야와 그의 부모를 통한 이야기였습니다. 히로야는 분명 장애를 가졌지만 인사성이 밝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히로야의 엄마는 통제가 잘 되지 않는 히로야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언제나 머리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히로야의 본심을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장애를 앓고 있지만 누구보다 마음씨가 착했던 아이 히로야를 칭찬함으로써 엄마보다도 더 정확히 히로야를 바라봐 주었죠.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착한 아이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나쁜 아이는 없습니다. 다만 환경이, 부모가 무관심히 아이를 비뚤어지게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훈육 차원에서 아이들을 때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렸을 적 폭력을 당했거나 아이의 애정이 없다 해서 무차별적인 폭력이 되물림된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당한 부당한 일을 후세에 물려주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어른이라면 응당해야 할 일은 아닌지 이 영화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었지요.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부모를 보호하려는 아이의 모습이 관찰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는 부모를 피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영화 속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폭력을 가해오는 부모를 감싸지요. 아니 오히려 애정의 시그널을 보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의지할 곳이란 부모의 품밖에는 없으며 자신에게 매정한 부모일지언정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를 사랑하고 있던 것이었지요. 이 부분 때문에 영화는 더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전체 관람가 등급의 영화였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잔인한 영화보다 보기 힘들었습니다. 가정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의 고통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용기를 내 폭력의 고리를 끊게 해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보며 마음 한켠부터 따뜻함이 차올랐습니다. 아픔이 있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답을 보여주는 영화. 적나라하기는 해도 사회 문제를 제대로 그려낸 일본 영화 너는 착한 아이였습니다.